반갑습니다. 북튜브 책임전가입니다. 지난 겨울에 구입한 창작가 비평 2021년 겨울호를 이제야 읽고 정리합니다. 이번 호도 목차 읽는 시간에 단편 소설 하나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꽉 차게 빈틈없이 장비에서 채웠습니다. 이번 호에서 출판사는 문학, 정치, 민주주의라는 특집편을 구성하였습니다. 첫 글은 평론가 황정한 교수가 쓴 문학의 정치를 다시 생각한다 입니다. 센티멘탈리즘, 인지감수성, 문학의 자기돌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또 다른 평론가는 팬데믹 시대의 민주주의와 달라지는 여성 서사를 풀어냅니다. 문학과 정치의 연결은 꺼집어내기가 쉽지 않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문학평론가 황정하 교수는 2000년대 말에서 2010년 초반에 걸쳐 문학의 정치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문학과 정치의 결합을 당당히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파로 영화 기생충,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들 수 있습니다. 황정하 교수는 한국 문학의 주요 경향으로 자리잡은 정치성, 즉 정치적으로 올바른 문학의 요구에 대해 몇 개의 작품으로 설명합니다. 문학의 자기돌봄에 대한 교수의 생각과 결론을 들어보겠습니다. 문학의 자기돌봄 역시 문학이라는 공동영역을 올바른 관념과 감정의 사유화로부터 지켜내고 문학이 그 본질로 돌아가는 실천이라고 정의해보고 싶다. 한국 문학의 정치성이 이런 의미의 돌봄의 정치를 통해 한층 야심차게 전개될 것을 믿는다. 문학의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조지 오웰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왜 쓰는가에 대한 조지 오웰의 답입니다. 나는 내가 글을 쓰는 동기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강한 것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어떤 게 가장 따를 만한 것인지는 안다. 내 작업들을 돌이켜보건대 내가 맥없는 척들을 쓰고 현란한 구절이나 의미 없는 문장이나 장식적인 형용사나 허튼 소리에 현혹되어 있을 때는 어김없이 정치적 목적이 결여되어 있던 때였다. 조지 오웰은 순전한 이기심, 미학적 열정, 역사적 충동, 그리고 정치적 목적 때문에 글을 쓴다고 합니다. 덧붙여 예술은 정치와 무관하다는 의견 자체가 정치적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은 정치적인 존재입니다. 특집을 넘기고 나면 시와 소설, 대화, 문단, 촌평이 이어집니다. 2021년 겨울호에서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것은 역시 소설입니다. 이미 읽어본 적이 있는 작품의 작가들이 등장해서 반가웠습니다. 2021년 현대문학상 수상작인 여기 우리 마주의 최은미 작가, 침묵의 미래라는 작품으로 2013년 이상문학상 대상을 받은 김혜란 작가, 최근에 읽은 소설 어크로스 더 투니버스의 임국영 작가가 짧은 소설을 장비에 내놓았습니다. 최은미 작가가 연재소설로 내놓은 마주라는 작품은 현대문학상 수상작인 여기 우리 마주와 같은 주제를 가진 글입니다. 아파트 상가에서 캔들 공방을 운영하는 나와 언니처럼 지내는 학원 차량 운전기사인 수미가 주인공입니다. 팬데믹 시대의 가사 의유가 생계의 일부까지 맡아야 하는 여성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나와 수미 사이의 친밀함을 갈라놓은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일까? 작가는 속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고 암시와 비유, 대화만으로 독자를 상상하게 만들고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활자로 읽는 이야기 말고 또 다른 이야기가 내 머릿속에서 자기 갈 길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단편 소설 태의 열매에서 임국영 작가의 재치는 읽는 사람에게 감동과 재미를 선물합니다. 몇 문장만 옮겨봅니다. 아버지는 자꾸 뭔가를 부셨다.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나 어머니의 인격 같은 것들을 말이다. 생전에 친할머니는 말했다. 너희 아버지는 착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 말 뒤에 술만 안 취하면 이라는 단서를 붙이곤 했다. 여태껏 그만한 악담을 들어본 일이 없다. 소설의 재미에 빠진 저는 문득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이야기를 잘 지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곧장 2권의 책을 주문하였습니다. 소설의 기술과 나의 글로 세상을 1mm라도 바꿀 수 있다면 이라는 책입니다. 책값이 아깝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번 호 주제인 문학, 정치, 민주주의보다는 제게 불평등과 자본주의에 대한 여러 글이 인상 깊었습니다. 2022년 대선을 전환점이라고 보고 불평등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전문가 대화도 읽을만 했습니다. 마르틴 모스케라 교수가 정치철학자 낸시 프레이즈와의 대담을 요약한 식인 자본주의의 부상이라는 글도 제게 새로운 생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낸시 프레이즈는 식인 자본주의라고 명명한 임박한 재앙, 즉 자본주의가 삶의 모든 영역을 침범함으로써 자본주의 자체의 더 중요하게는 우리 자신의 생존 조건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피하기 위해 자신은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자본주의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단호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자본주의가 인간을 삼키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을 지탱하는 것은 인간의 노동입니다.
이반 일리치에 의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생산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빼앗고 돈 주고 사야만 쓸 수 있게 만든 체제가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인간은 노동력을 팔아 그것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동을 구성하는 인간을 유지하기 위해 주로 공식적인 경제 바깥에서 여성이 수행하는 활동, 즉 사회적 생산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새로운 세대를 낳고 돌보고 사회화하고 교육하는 일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날 일로 복귀하기 위해 먹고 씻고 입고 쉬어야 하는 성인 노동자의 보급 문제도 있습니다. 낸시 프레이즈는 아동의 양육, 노인 부양, 교육과 의료 등 인간을 낳고 돌보고 유지하는 우리의 역량은 고갈되거나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단지 쳇바퀴 속에서 일자리와 소득의 정대에만 관심이 있을 뿐 인간 자체에 대한 관심은 줄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단으로서만의 인간이 존재합니다. 이런 비평적인 글을 읽을 때만이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쳇바퀴 속도를 늦추거나 탈출할 방법을 꿈꿔 봅니다. 창비를 읽게 되면 늘 책을 소개받습니다. 이번에도 두 권의 책을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첫 번째 책은 우연의 질병 필연의 죽음이라는 책입니다. 과학은 어떻게 그 병에 걸렸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지언정 반드시 병에 걸릴 수밖에 없었다는 필연의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다는 말이 제게 와닿았습니다. 우연과 필연이 나의 삶과 죽음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걸채민이라는 책입니다. 시인이자 미술평론가인 채민 작가는 최근에 제가 읽었던 다른 방식으로 보기의 번역자라고 하니 더 관심이 갑니다. 저는 존 버거의 보는 것에 대한 생각에 관심이 있어 몇 권의 책을 더 읽기도 하였습니다. 이미지의 힘, 미술의 쓸모, 전시장 안과 밖에서 책과 사람들, 사진, 영화, 책 속 카테고리만 읽어도 온통 저의 관심사라서 더 기대가 큽니다. 채민 작가가 쓴 40년간의 산문을 모아서 860쪽이라고 합니다. 쪽수에 밀리지는 않겠습니다. 사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작가 비평 2021년 겨울호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겨울이라는 말만 들어도 시원해지는 여름입니다. 더운 날 건강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